음성 광고를 고려하고 계신다고요? 지상파 라디오 팟캐스트에 100% 효율을 보장받는 음성 광고 상품이 판매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신속하게 제작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팟캐스트 광고를 아트나인틴과 함께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리즈에 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아트나인틴을 검색해보세요. 아트나인틴 넘버원인 팟캐스트.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블루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네.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말들도 우리말로 좀 바꿔서 쓰자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네. 대체할 표현을 선정해 줬습니다. 코로나 블루 대신 코로나 우울로 바꾸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발표가 있었대요. 코로나 우울. 코로나 우울. 훨씬 뜻이 명확해지는데요, 그죠? 명확하죠. 코로나 블루만큼이나 많이 쓰게 된 말 중 하나가 아시다시피 요즘 챌린지거든요. 주제를 담은 영상을 다음 사람이 연달아서 도전하는 거. 덕분에 뭐 챌린지, 뭐 손바닥 이렇게 엄지 올리는 거였죠? 네. 덕분에 챌린지, 네. 뭐 착한 기부 챌린지, 또 뭐 댄스 챌린지 많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말 표현 없을까요? 이걸 좀 조사해 봤더니 챌린지, 뭐 도전 이런 느낌이니까 이어서 도전을 하는 거니까 도전 있기, 뭐 참여 있기 이렇게 바꿨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요. 네. 네, 챌린지, 뭐 덕분에 도전 있기, 덕분에 참여 있기. 그리고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왜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법적 기술적 장벽 없이 학술 정보를 공유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 오픈 액세스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것도 개방형 정보 열람으로 대체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게 더 있어 보이는데요. 오픈 액세스보다 개방형 정보 열람. 그렇죠. 뜻도 명확하게 다가오고. 저 사실 누가 오픈 액세스 할 때 그 뭐지 하고선 아는 척하고 넘어갔거든요. 나도. 근데 개방형 정보 열람 하니까 알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확실히 기우네요. 개방형 정보 열람. 그렇죠. 영어 쓰면 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옛날 그죠? 말이야, 진짜. 네,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어디 가서 다 와 하고 엄지척 받을 정도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 그런 정도 위치입니다. 사실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우울이나 챌린지나 참여 있기나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여러 역사를 보면 그 민족의 말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으로 다 나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부터라도 우리말 표현으로 좀 많이 순화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급하니까 자주 쓰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외래어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는 또 방송 진행자니까. 네. 예. 오늘 한글날 특집인가 하시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집. 광복절입니다. 아시죠?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정신을 지키려 했던 그 수많은 독립투사들 또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생각하면 더더욱 신경 써야죠. 그렇죠. 예. 정신이 곧 우리의 민족 근간이니까. 네. 예. 자, 저희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또 준비했습니다.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도 익히 짐작하실 겁니다. 촉이 빠르신 분들은 네. 이미 아실 거예요. 그분의 성함을. 그렇죠. 자, 노래 듣고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개코, 오혁, 황강. 죄송해요. 왜요? 아니 우리가 계속 챌린지 외래어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개코가 나오니까 개코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입니다. 네. 개코, 오혁, 황광희가 함께한 네. 당신의 밤 첫 곡으로 들으시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8월 15일 광복절 달력보니까 말복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개코, 오혁, 황광희가 함께한 당신의 밤. 네. 없어졌던 그 무한도전에서 독립 그 투사분들과 함께 내용을 다뤘던 그런 맞아요. 노래입니다. 맞아요. 그죠? 예.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랬죠. 네. 자, 오늘 광복절 맞아 1, 2부에서는요. 지라시 방구석 특강 마련합니다. 지라시 가족이자 열혈 청취자 신병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독립에 관련된 우리의 역사 이야기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네, 3, 4부에는요. 말복에 어울리는 힘이 나는 라이브 들려주세요. 왜요? 아무나 다 어울린대. 말복에 어울리는 여자 가수가 어딨어. 유혜미 있어요. 초복은 누구예요? 초복도 유혜미. 어? 유혜미. 중복도 왜냐면 유혜미? 유혜미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노래하는 요정이라고. 아 진짜. 보고 있으면 힘이 납니다. 아, 그래서 네. 초중 말복에는 유염이 삼계탕이냐고. 알겠어요. 그렇다는데 뭐. 삼복요정. 삼복요정. 네, 유혜미와 함께. 이럴 땐 이 노래 함께 할게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소리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8월 15일 그날을 기억해봅니다. 광복절 특집. 지라시 방구석 특강. 좋았어요. 그렇죠? 호흡이 진짜 20년 만에 좋았어. 아, 다행입니다. 아휴. 이렇게 특별한 날이면 지라시를 찾아주시는 정말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신병주 교수님. 지난 재헌절 특집 이후 한 달 만에 뵙는 건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뭐 방학이긴 했지만 또 워낙 또 뭐 여러 일들이 많고 해서 네. 또 네네.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 바쁘신 오, 와중에도 맞아요. 우리 지라시에서 방구석 특강 또 광복절 특집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작년 그 광복절에는 강연을 하셨다고 독립기념관에서 예. 특강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예, 모이셨었다고. 그때 이제 작년 바로 8월 15일은 제가 이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네. 아하. 우리 광복절을 천안. 기념해서 네네. 이 3.1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특강을 했는데 네. 정말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도요? 예, 오. 근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빗속을 뚫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이야. 바로 그런 어떤 그 역사의식. 광복을 그렇죠 기념하는 그날에 네. 이 비는 정말 무릅쓰고 폭우를 무릅쓰고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그 감사했는데 네네. 작년에는 독립기념관, 올해는 지라시에서 하게 돼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하면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또 애청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거의 그런 열정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빗속을 뚫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열정으로. 네. 자, 오늘도 역시 뭐 음. 명강의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말복 아니겠습니까? 아하, 교수님 그렇군요. 어떻게 좀 건강식 좀 챙겨 드셨나요, 교수님 요즘?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마치면 네. 이제 삼계탕을 아. 또 이제 예. 먹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삼계탕은 알겠습니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양식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닭들이 너무 옛날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네. 보양식으로 꽁고기를 많이 넣었어요. 꽁, 예. 임금님 수라상에 꽁고기. 그렇죠. 이 꽁고기. 오. 그래서 사실 이제 꽁이 닭보다 더 이제 귀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꽁 대신 꽁 대신 닭이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군요. 하향평준화된 거네. 꽁이었네. 예. 자, 네. 교수님,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올해가 벌써 광복 몇 주년입니까? 올해가 이제 75주년. 75주년 의미 있네요. 어. 야. 앞에서 읽어드린 시도 사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한 심훈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독립운동가들 정말 많죠, 교수님, 그죠? 예, 정말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나라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네. 정말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 결국은 이제 그 광복을 그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실 MBC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열사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호응이 정말 컸고요. 예. 그 기획하신 담당 PD가 상을 받을 정도로 아, 그랬나요? 네, 네. 정말 한 획을 걷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도 그 덕에 오광심 열사를 알게 됐고요. 저도 네. 여기 프로그램 PD 좀 상 받을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아, 그 담당 PD요? 네. 아, 청취율 올라서 금일봉 받았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등이 코미치더라고. 들으셨네요. 교수님 저희 방송을 거의 다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외우시는 진짜. 것 같죠? 신기합니다. 오늘 예.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본격적으로 광복절 특집 지라시 방구석 특강 교수님 강의 들어갈 텐데요. 그렇습니다. 강의 도중에 예, 깜짝 퀴즈가 있어요. 그럼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저희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신병주의 5분 미니 특강 제1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들. 이게 독립운동가랑 노블레스 오블리주. 교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단 그 여유 있는 사회 지도층이 뭐 사회를 위해서 됐다, 좋은 베푼다 일, 뭐 됐다, 이런 거 좋은 일 아닙니까, 하는 거. 교수님? 맞아요? 네, 사회적 지도층의 뭐 이런 도덕적 책임, 도덕적 이런 책임. 것을 이제 의미하는 우리 봐봐. 말로 됐다 좋은 일 한다. 예. 되게 갑자기. 무시해. 갑자기. 원래 이게 네. 상당히 역사가 오래돼요. 로마 시대 이제 왕과 귀족들 중에 상당히 이제 좀 그 네. 투철하게 책임 의식을 보여줬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좀 공공 정신을 그 뜻하는 말인데 네. 우리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이 정말 이 명문가 집안에 뭐 그대로 정말 경제적으로나 아주 그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들 누군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아마 좀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우당 이혜영 선생, 그리고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 그리고 아마 이분은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김용환 선생까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선 우당 이회영 선생님. 예, 우당 이혜영 선생은 그 우리 그 이항복이라는 인물 아시죠? 조선시대 들어봤어요. 오성과 네. 한음으로 네, 유명한 맞아요, 맞아요. 그 이항복 이덕청, 바로 이 경주이씨 이항복 선생의 후손으로 그 일찍부터 관직 생활을 포기하고 항일 운동에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은 상당히 명동 지역에 아주 그 명문가로서 이 재산도 많았던 이런 분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 시기가 이제 닥치니까 전 재산을 처분하고 예. 이영 선생 6형제가 전부 다 이제 망명을 해요. 지금의 이 서간도 쪽에 가셔서 우리 국사교과서로도 잘 알려진 그 용어인데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무장 들어봤어요.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고 또 이들에게 뭔가 이런 우리 독립정신을 부여하고 네. 이런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고종 당시 황제 이미 이제 그 강제 퇴위당한 그런 상태였지만 국외 망명을 추진한다라든가 독립운동 단체 중에 아주 그 무장 독립 단체 중에 대표적이었던 뭐 의열단을 적극 후원한다라든가 바로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제에게 결국 체포되어서 1932년에 그 모진 고문 끝에 이 순국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형제분들 유형제 중에서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지 못하고 네. 한 분만 우리 이시영 선생이라고 네. 이분만 이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또 여기 보면 우리 저 지금 서촌이라고 불리는 네. 요 종로구 신교동에 가면 네네. 우당 기념관이 있어요. 아.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 관련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전시되어 있고 한데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육형제 중에 우리 이시영 선생이 돌아오면서 이 귀국하면서 이 눈물을 짓는 그 옆에 김구 우리 백번 김구 선생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의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감동을 주는 그래서 이런 그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부와 명예가 그대로 그러게요.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였는데. 이렇게 이 망명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우당 이혜영 선생을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재산과 그럼 목숨까지 바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석주 이상용 선생도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 함께 노력했던 분이고 이분은 안동 분이세요. 안동. 그리고 이제 네네. 본관은 고성희 씨. 그래서 이분 또 이제 그 일제강점 시기가 닥치니까 그 50세가 넘은 나이에 이 가산을 다 정리하고 일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제 중국으로 이제 망명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시영 선생과 함께 신흥무관학교 원래는 신흥 강습소였는데 네. 이제 우리가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독립군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대표적인 우리 독립군 출신으로 이 지청천 장군. 지청천이 우리 지청천. 예, 한일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그 이름이 뜬 예. 그런 분들을 이제 배출을 했고 또 이분은 대단하시다. 그때 이 안동에 가면 지금 또 이 고성희 씨 종택 임천각이라는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분 또 이 거의 이 재산을 재산을 파시고. 처분을 하고 어머머. 이제 망명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또 이 임천각이 다시 한번 또 이게 부각이 된 게 우리 사실 3년 전 광복절에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임천각을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이
일제 때 강점기 때 중앙선 철도가 이제 놓여요. 네. 이 안동에서 영주 쪽 가는 그 철도를 임청각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일제가. 통과시켜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99칸 저택 중에 절반이 싹둑 어머, 잘려나가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래? 내가 지금은 좀 그 일부만 네. 남아 있는 것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 해서 실제 그 2019년 작년부터 해서 7개년간 이 문화재청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협력을 해서 임청각 복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이 집안에서 이 집안의 이 며느님들까지 아주 그 독립운동에 이제 헌신을 해서 역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그 공을 다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이야. 바로 이분이 안동 지역에서 또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인물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군요, 정말. 예. 그리고 또 이분은 이 최근에 조명이 되기 시작했는데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우리 네. 저 한때 드라마요? 드라마 이명원 씨랑 보시면 김태리 씨 나오는. 예, 이 김희성이라는 인물로 등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 속에서 상당히 이제 보면 좀 파라코라 해가지고 네. 이 파라코는 어떤 뜻이냐면 재산이나 세력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 이 집안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약간 남봉꾼을 그 말해요. 김태리 씨의 전 약혼자 변요한 씨가 했던 그렇죠. 역할. 변호한 역할. 막 도박하면서 이러면서 네. 그때는 야 집안에서 정말 좀 손가락질 받는 거. 그 당시에도 내놓은 자식. 이분 또 이제 명문가 후손이었거든요. 어머, 근데 네네. 이 명문가 집안에서 이 도박이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이제 뭐 정말 손가락질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신분을 위장하고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와. 그러면은 예. 그 변요한 씨가 맡은 역할이 이 김용환님을 좀 모델로 한 거죠. 모델로 하신 모델로 것 했죠. 그래서 같아요. 그렇군요. 내용이 비슷하네요. 네, 그 상당히 닮은 거. 마지막에는 저분 저 사람 저럴 때는 참 되게 이상하다. 맞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인데 알고 보니까 예.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극 거. 중에서도 그렇게 예. 독립운동 하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분을 모델로 해서 좀 더 이제 드라마에서 이 극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한 거죠. 그런 깊은 뜻을 숨기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예. 욕을 먹어가면서 그죠? 저 같으면 하루를 못 숨기고 내가 사실은 말이야. 어? 알고 보니 파랗고. 건전한 남자인 줄 알았던 그러게요. 문천식 알고 보니 파랗고. 저는 반대네요. 네네. 아이고 그게 또 김용환 선생님. 파랗고의 민낯이 밝혀지다. 근데 진짜 우리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그 그럼요. 당시에 있던 거를 버리고 정말 분연히 일어서서 목숨을 걸 정도의 애국심이라. 그렇죠. 이건 저희가 지금 언급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맞습니다. 나라면 가능할까 싶네요. 부와 명예를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세 분의 이 업적 속에 유독 많이 등장했던 신흥무관학교. 이게 진짜 신흥무관학교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곳이더라고요. 예, 실제 요 간도 지역에서 처음에는 신흥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제 1919년에 와서는 유허연이라는 지역 쪽으로 이제 본부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신흥 무관학교가 이제 이름이 된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지금 육군사관학교 비슷한 맞아요.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왜 전지현 씨 그런 역할을 나오는 했죠. 네. 그 암살 맞아요. 거기서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네. 우리 배우 한 분이 맞아요. 열연하셨잖아요. 예, 명화에서도 많이 좀 나오죠 이야기가.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실존 인물과 그 당시에 어떤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잘 연결시켜서 아하. 그래야 훨씬 더 감동을 주고 이 많은 분들도 보면서 맞아 이제 그냥 완전히 허구적인 것보다는 실존 인물의 그런 모습이 이 영화나 드라마로 투영이 되면 훨씬 감동이 온다라는 거죠. 예. 아까 교수님 이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느낄 만한 곳이 서울 종로 쪽에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죠? 교수님? 그래서 이 우당기념관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우당 이회영 선생이 네. 독립운동을 했던 그 발자취를 아주 신교동이요. 예, 요 서촌 쪽에 지금 저 아, 통인시장 아시죠? 알아요. 통인시장 알아요. 쪽에서 조금만 네. 들어가 그 보시면 서촌 지금 쭉 있는 예, 거. 맞아요. 지금 서울 시장도 맹학교하고 있고. 농학교가 있는 바로 그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요? 도심 있어요. 요소에 예. 있었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몰랐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맛집 투어만 해. 아이고, 거기서 좀만 더 그러게, 올라가면은 진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었는데. 예. 자, 아주 뭐 벅찬 감동으로 또 1강을 마무리할 텐데요. 네네.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깜짝 퀴즈 또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퀴즈 준비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용은 독립에 필요한 무장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시작했던 이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고요. 보기 드립니다. 딸랑 2개 있어요. 네. 1번 신흥무관학교, 2번 성균관,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 네.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뭐 갈등하실 필요 없이 그렇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열렸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은 교수님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2부 끝에 발표하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우리 교수님의 강의 경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에서도 교수님 미니 특강 이어갈게요. 아까 미스터 선샤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OST 중에 황치열 씨가 부른 어찌 이주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 무얼 그리 찾는지 황량한 이들 반에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마련한 특집입니다. 지라시 방구석 특강. 역사를 아주 쉽고 재밌게 들려주시는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2교시 수업 시작할까요? 신병주의 5분 미니 특강 제2강 기억하라 여성 독립운동가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유관순 열사 외에는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나 활동, 성함 이런 걸 잘 몰라요. 맞아요. 네. 그 잠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MBC가 특집으로 네. 많은 그 자료를 남겨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깨알 홍보. 근데 영화에도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 전지현 역할 뭐 이런. 그렇죠. 그죠? 이제 네. 실제로 실존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모델로 그렸다 하는 예. 거를 저희가 드라마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음. 오늘 직접적으로 교수님께 제대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대로 가르쳐 주시죠, 교수님. 최근에 이제 영화 그 암살의 전지현 씨, 네. 밀정의 한지민 씨, 네네. 그리고 우리 미스터 션샤인에서 우리 고혜신 역할을 했던 김태리 김태리. 씨. 다 어쨌든 독립운동가로 나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공통점이 무장을 하고 있다라는 어허, 거. 총을 다룬다.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실제 존재했다라는 거. 바로 오늘은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대표하는 예. 분들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남자연 의사신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독립운동가에 관한 그 뭐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의사고 어떤 분은 열사냐. 맞아요. 진짜. 그죠? 어려워요. 저도 아까 교수님. 그거 차이를 좀 여쭤보려고 뭐 했어요. 심지어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의사냐. 뭐 이런 분들까지 있는데. 왠지 그러게요. 의사보다 열사가 약간 그 단계적으로 아래인가? 뭐 그 수직 관계인가 사실 수평 관계인가? 공식적으로 모르겠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뭐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데 아. 대체적으로 네. 지금 뭐 국가보훈처에서도 의사는 주로 이제 무장을 해서 저항한 사람. 아.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네. 지금 저 소개하는 뭐 남자연 의사. 아. 그리고 우리 유관순 열사처럼 이 어떤 총이나 뭐 이런 무기를 보다는- 들었다기보다는 뭐 태극기라든가 이런 좀 정신적으로 아, 운동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저항하신 예. 아. 분들은 열사로 부르는 게 조금은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오네요. 됐어요. 예. 이해가 되네요. 아하. 그래서 이제 총을 든 분, 뭐 이렇게 하면 좀 의사 쪽으로.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남자연 선생님은 의사. 의사신가요? 의사시죠. 네네. 확실히. 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생이 감동적이에요. 남편이 이제 의병으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후 유복자를 기르면서 독립운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신하는 이야.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10여 개의 여자 교육회를 설립해서 여권 신장에도 매우 힘을 기울였고 이분의 이제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925년에 일본 총독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해요. 아. 그래도 이 여성의 몸으로 그 당시에 일본 최고의 굉장하다. 그 이 뭐 권력자죠. 우리 네. 조선에 온 이런 인물을 이제 우리 암살을 그 시도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 큰 정말 용기와 뭐 의지가 아니었으면 예. 그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이제 협력시키는데 아주 크게 이제 노력을 했고 음흠. 그리고 이제 1933년에는 또 이분이 만주국에서 또 만주국에 있는 일본 정권 대사를 또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이 우리 식민 통치에 관계했던 일본 최고 수뇌부들을 공격하는 예. 이런 그 정말 그 활동을 하셨고 네. 결국은 그 체포된 후에 이 하얼빈에서 이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그 행적 속에서 또 이분의 업적을 그 또 꼽으라면
이 국제연맹 조사단에 혈서를 쓰면서까지 우리 한국의 그 독립을 그 호소하는 그런 그 활동도 이제 하셨는데 네. 그 안타깝게도 이 독립을 그 광복을 보지는 지켜보지 못하고 못하고. 결국은 이제 옥중에서 15일 동안의 아이고.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혹독한 그 고문 끝에 이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상당히 그 남기셨던 이런 또 뭐 유명한 말씀도 제가 하나 네네. 좀 인용을 하면 네. 만일 너희 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하면 너희 자손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여 내가 남긴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바치도록 하라. 계속해서 그 이어지게 하라는 거죠. 후손들에게까지. 바로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던 분이기도 한. 아니 분이었습니다. 남자연 의사님은 열사기도 하시네요. 그렇죠. 이 그렇죠?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이 우리 저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 전지현 씨의 그때 드라마 영화 속이 네. 안옥윤이라는 인물로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안옥윤. 네. 바로 이 안옥윤이라는 인물을 바로 이 남자연 모델로. 의사를 모델로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세상에. 맞아요. 저격총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진짜 단순히 눈앞에 정만 제거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되게 주도 면밀하게 수뇌부를 계속 치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의 시선을 모으고 뭐 상징화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쵸. 예, 움직이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단한 분이네요. 또 이어서 예.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또 의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뭐 열사 다 이제 다 해당되는 아우르네요. 분인데 이분도 여성 의병장이었어요. 여성 의병장. 우와. 그런 분이 계세요? 한말에 또 의병은 아시죠? 우리 보면 뭐 일제 강점 시기에 뭐 이런 단발령이 일어난다라든가 네. 또 우리 일제가 뭐 의사 조약을 뭐 체결한다거나 이럴 때 이 의병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뭐 의병장들 한말 의병장에서 뭐 최익현 선생, 뭐 윤희석 선생 이런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여성 의병장도 있었어라는 생각은 몰랐어요. 별로 못 하시는데 바로 이제 정말 총을 든 이 최초의 뭐 여성 근대 의병장이라 할까요? 실질적으로 여성으로 구성된 의병단을 이제 조직을 했고 또 이분이 또 대단했던 게 이 네. 여성 의병단을 조직해서뿐만 아니라 이 의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안사람 의병가 등 의병가를 직접 짓기도 했어요. 이야. 노래로. 우리가 이 노래라는 게 상당히 그 그럼요. 메시지가 크잖아요. 네. 그죠? 빨리 그리고, 퍼지고. 예, 이분이 이렇게 그 지은 어떤 의병 가사집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병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이 상당히 그 일본에게 타격을 가했고 예. 1935년까지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 순국을 하는데요. 아하. 이분 또 정말 또 감동적인 말씀을 남기셨어요. 어떤요? 이때 이 의병단을 조직할 때 이 마을 여성들을 모아놓고 비록 여자라고 해도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나라 구하는데 뭐 여성이라고 뭐 못할 게 없다. 당시에 심지어 그렇죠.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수동적이었잖아요. 사회적인 위치가 적극적으로 지금. 예, 네. 뭔가를 끌고 가는 위치가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의병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남장을 해야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움직임에. 남장을 해서 정보 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이야. 여기서 떠오르는 그 장면 미스터 선샤인 보면 맞아요. 그렇죠. 남장하고 다녔어요. 김태리 씨가. 씨가 오. 예. 바로 여기도 이 윤희순 이 의사 이분의 어떤 행적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네. 이 투영을 시킨 거죠. 아, 인물 조사를 많이 했네요, 작가님이. 진짜 제가- 고정을 많이 했네요. 제가 보면 이렇게 좀 요즘에 이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좀 히트치는 그 작품들은 상당히 고증에 충실해요. 예. 그렇죠. 이래야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사람들한테 있죠. 임팩트가 있고 네.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군요. 바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하. 이 윤희순 의병장이 또 이렇게 남장을 해서 예. 이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일제 강점 시기에는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또 노학당이라는 걸 설립해서 그 항일 인재 양성에서도 이제 적극 나서면서 그래서 이때 또 보면 그 앞에서도 소개했던 그 뭐 우리 이혜영 선생이라든가 네. 이런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하고도 우당 협력을 이혜영 선생. 하면서 네. 아주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유, 모르긴 업적이 몰라도 뭐. 어딘가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또 주고받고 정보를 교환하고 다 서로 아름아름 그럼요.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다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결된 관계. 야, 그렇죠. 업적이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뭐 윤희순 의사 이런 분들도 또 다 이제 예전에 그 뭐 시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쭉 가족이 또 아들까지 다 이렇게 이 독립운동에 이제 헌신을 했던 이런 모습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순국하신 해가 이제 1935년이었고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선생의 공훈을 기려서 1983년 대통령 표창 그리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이제 주서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들 외에도 저희가 잘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 또 있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우리 또 비행사도 있어요. 여성 비행사. 예? 우리 권기옥이라는 또 예? 우리 분이 선생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여성 최초의 이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비행사예요. 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에서 독립운동하기는 좀 힘드니까 1920년 그 상해로 이제 망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5년에 운남 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국군에 이제 근무를 하며 그때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힘드니까 중국군에 근무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고 중국에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어떤 그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활동을 그 육해공에 하셨다는 다 거죠. 계셨네. 예, 예. 그래서 운남 육군항공학교 제1기생으로 입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여의도 비행장에서도 이제 그 운행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이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에 이제 그 중국 국민군의 일원으로 일본에 대한 저항을 하는 이 무력 저항을 하는 그런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 참여를 하는 그래서 권기옥 의사가요. 예, 권기옥. 그렇군요. 그래서 첫 출전에서 계급이 이제 중령까지 우와. 그 오르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 뭐 요직까지 이제 네네. 올라갔죠.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끝도 없이 많이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각자의 예. 위치에서 이렇게 뭐 최전선까지 다 뛰어서 지켜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또 사실 이런 분들 이외에도요. 미국에서 또 독립운동했던 우리 김마리아 선생. 해외파도 계시는군요. 간호사 출신으로 또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박자혜 선생이라는 이분은 우리 단재 신초 선생 아시죠? 네. 이분 부인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하셨고 이제까지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유관순 열사에 비해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좀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이분들도 더 이제 재조명되고 더 발굴이 되면 네. 좀 더 우리 어떤 독립운동의 역사가 좀 더 이제 풍부해질 것으로 예. 기대합니다. 저희도 사실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독립운동가 외에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애국에 동참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저도 오늘 배운 이분들만큼은 기억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좀 국가적인 지원을 좀 진짜.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그쵸. 안타까워요. 예. 자, 우리 2강 마무리하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부에서 내어드렸던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독립에 필요한 무장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학교의 이름. 정답은요? 1번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네.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 올려놓을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교수님 오늘도 역시 신병주 교수님 이래서 교수님을 찾는구나라는 대단해요, 걸 교수님. 느꼈습니다. 교수님 뇌는요, 우리가 이제 메가급이라면 네. 교수님 테라급이에요, 지금. 그렇죠. 저장 용량이 어쩜 저렇게 뭐가 드라마 많으세요? 영화까지 다 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넘사벽이라는 얘기가 네, 넘을 수 없는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국가적인 중요한 날이 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요, 뉴스 듣고 요이모와 함께 요럴 땐. 누구요? 이모요? 제가 너무 경황이 돼서. 네. 나 이모님 오시 요이모. 요요미와 함께. 이모님도 같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네. 예, 예. 틀린 말 아니네. 요럴 땐 요 노래 함께 할게요.